밸류맵이 가장 잘하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성수동의 단독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토지건물 플랫폼 밸류맵에서 데이터와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동이라고 합니다. 밸류맵은 국내에서 토지 건물 시장 데이터를 가장 깊게 고민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가장 부족한 토지 건물 시장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만들며 이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보실 지역 보고서도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리서치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혹은 B2B로 포스트 성수동을 이야기하는 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 성수동은 어디일까요? 데이터로 찾고 싶다. 다음번 성수동을 투자하고 싶다. 그럼 저희가 반문하죠. 그럼 지금 성수동은 어떻게 되느냐? 당신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럼 질문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밸류맵이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지역 보고서로 토지 건물 시장의 가장 핫플인 성수동을 밸류맵만의 데이터와 시선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밸류맵이 가장 잘하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성수동의 단독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단독주택이 포함된 이유는 성수동에서 단독주택은 현재 거의 대부분 업무상업시설로 쓰이거나 혹은 토지로 바뀌어서 신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도별 성수동 거래량 그래프를 살펴보면 성수동의 부동산 상승기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연간 30건에서 40건 거래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배인 84건으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다시 2배가 늘어서 179건이 됐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는 2018년까지 이어져 연간 300건을 돌파했고요. 이후 2019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200건대 중반에 안정세를 이뤘습니다. 2019년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한 건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되는데요. 급격히 오른 가격에 저가 매수가 힘들다고 판단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역의 매물이 상당히 소요되면서 매물 부족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은 성수동 1가와 2가의 거래량을 비교한 지역별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성수동 1가의 거래량이 줄곧 2가보다 많다가 2020년 2가의 거래량이 역전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숲을 중심으로 한 1가의 관심이 지속됐지만 매물이 다 소진되면서 주변으로 이 부분에선 성수동 2가로 관심도가 확산된 것을 그래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기준 평당가 그래프도 이번 보고서에서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수동 평당가는 2022년 들어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해 3.3제곱미터당 1억 1,0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8,300만 원 대비해서 무려 33%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상승률을 강남이랑 비교해보면 더욱 재미있는데 강남 단독 업무상업시설의 평당가는 2017년 기준 8,100만 원에서 2020년 1억 6,100만 원으로 약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면 성수동은 2017년 3,400만 원에서 2022년 1억 1,000만 원으로 약 3.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이 2배 오를 동안 성수동이 무려 3.3배가 오른 겁니다. 평당가가 낮았던 걸 감안하면 더욱 낮은 시드머니로 더욱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거래 면적이나 총 거래 금액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밸류맵 성수동 트렌드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밸류맵은 월 70만 명의 사용자가 약 350만 건에서 450만 건 사이에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고요. 연간 1억에서 2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데이터가 연간 최대 100만 건에 불과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각각의 특성이 너무 강한 토지 건물 시장을 해석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밸류맵은 앞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밸류맵 트렌드라는 시장 반응 데이터를 규정했고요. 이를 데이터적으로 검증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021년 이후의 행보인데요. 줄곧 비슷한 관심도를 보이며 커플링 되던 성수동 1가와 2가의 그래프가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디커플링 되면서 2가의 관심도가
치고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2020년부터 이가의 거래량이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관심도의 중심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관심도 히트맵을 보면은 확연하게 서울숲을 위주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 사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가 쪽은 관심이 그 다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그래프를 보면 핵심 점이 성수동 2가 쪽으로 이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가 쪽 가격이 올라가고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수동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동을 누가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알고 싶어서 성수동에 있는 등기부 등본 약 4,000건을 직접 떼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등기부 내용을 자동으로 모듈화해서 분석하는 내부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대략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으로 성수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지가 8,400필지 정도 됐고요. 이 중에서 도로나 하천, 철도용지 등을 제외하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집합 건물을 제외하면 약 4,000개의 등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소유자 변동 현황이나 매수 방식, 등기상 근저당권 확인으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수동의 소유자는 약 4,000건 중에 개인이 3,500여 건으로 87%, 법인이 460여 건으로 11.5%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직은 개인이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수동 가격대가 50억 미만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 좋은 시장이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인 소유 매물이 약 2,400여 건, 전체의 약 68%가 됐고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매물이 1,123건으로 약 31.6% 정도 됐습니다. 지분 소유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요즘 대체적인 트렌드죠. 아무래도 가족 간의 상속 증여도 늘어나고 공동 투자, 공동 명의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소유 물건보다는 지분으로 매매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비율로는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요즘 트렌드를 정말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유튜브로 성수동 보고서 내용을 훑어보았는데요. 사실 보고서에는 더 다양한 그래프와 내용들이 들어있고 성수동에서 반복 거래했던 사례들도 6건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 거래란 실거래가가 2건 내지 3건 정도 있어서 이전 가격 대비 거래 가격이나 보유 기간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정말 헉소리가 날 정도로 높게 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밸류맵은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